네, 안녕하세요. 칸쌤입니다. 예, 불금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들으면 더 좋고요. 오늘 또 수업 끝나고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준비했는데, 뭐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감사히 좀 들어주시고, 유익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 내용을 필기하셔야 되고, 제가 녹화본을 올릴 거거든요.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1탄에서는 개념 노트법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어,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어머님, 이제 학부모님들의 코칭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 경험과 그리고 이제 저의 노하우를 이렇게 전달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어, 농담이고요. 하여튼 경험에서 제가 그런 모든 소스를 엑기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맥주 한 캔 준비하셨나요? 예, 불금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강의 착각하고 있네요. 예, 좋은 강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가 있게 해주신 뭐 코로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칸쌤이고요. 오늘은 특히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수학 잘하는 법을 제가 그 포스트를 이제 올려놨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잠시 살펴보고 이제 본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학 잘하는 법, 대한민국에서 수학 잘하는 법을 이제 기록을 이제 제가 했는데 수학이란 만물의 언어죠. 예, 만물의 언어고 수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있지 않죠. 소리 잘 들리시나요? 음소거 안 했죠, 제가 혹시 실수나 해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쁜 학생이 대답을 해줘서 너무 감사네요. 꿈과 진로 학교, 예,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재밌게 좀 할게요. 제가 좀 아재 개그도 하고 할 테니까, 너무 나가지 마세요. 예. 뭐, 한 시간 정도, 더 될 수도 있고, 강의 시간은 한 시간 정도 맞출게요. 꿈과 진로, 그리고 학교, 배움의 즐거움, 뭐, 이런 주제로 해서 이제 수학이란 과목을 알고 수학을 즐겨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주제인데요. 자, 그러면 수학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수학이 어려워요라는 말은 이 말은 정확히 수학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1탄에서 개념과 문제 따로 구분을 했잖아요. 수학은 정말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그 개념은 정말 수학자들이 그 살아가면서 이제 기원전부터 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그런 아름다운 그 개념들이 지금의 수학으로 탄생을 했고, 자, 그런데 입시라는 성적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문제를 제가 조금 이따 분류할 텐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이제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수학이 어려워요. 라는 말은 정확히 수학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수학은 이제 개념이에요. 사실 수학은 이제 개념으로 이루어진 이제 학문이에요. 예, 제가 저번 시간에 개념을 얘기했죠. 개념은 뜻과 기호, 공식, 성질, 뭐 정의,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고요. 자, 수학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결코 개념은 어렵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개념을 이제 학습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개념 공부는 재미있게 즐겁게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원칙 제가 제시했잖아요. Back to the basic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How to solve it 문제 해결력 기르기.
자,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러면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수학을 못한다는 것은 수학 성적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나눈 기준이 수학 성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단원 평가, 그리고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뭐 내신, 수능, 이 성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문제를 못 풀면 수학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이 기준을 문제로 나누면 못한 사람은 계속 못해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 문제를 결국 잘 풀어야 돼요. 그럼 수학 시험에서 이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분류를 하면 연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개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개념 문제를 통해서 기본 유형 문제가 있고, 응용 심화 문제, 그리고 킬러 문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자, 개념 문제는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바로 문제는 응용, 심화, 킬러 문제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보고 일부는 수포자의 길을 이제 걷죠. 문제가 얼마든지 어렵게 내면 어렵고 선생님들도 당황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문제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물론 어머님도 더 힘들어 하시겠죠. 이제 우리 때와 다르게 어려운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수학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제 살펴볼게요. 수학은 이제 개념이고요.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기본은 수학은 개념이고요. 자, 제가 수학 개념을 초중고 조사했는데 뭐 이 기준은 어 제가 1000개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제가 1500개라고 얘기했는데 초등 개념 150개, 중등 개념 350개, 고등 개념 500개. 어 1000개 단위로 해서 제가 맞췄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제 1500 정확히 1500개인데 제가 간단히 비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50개, 350개, 500개 이렇게 이제 분류한 거거든요, 개념을.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내냐면 여러 개념들을 혼합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뭐 처음에 이제 개념은 어렵지가 않죠. 일반적인 개념이 뭐 예를 들어서 경우수를 공부한다. 그러면 개념을 쉽게 알려면 대표 예제를 풀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표 예제를 보면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1000개의 개념만 알아도 수학을 잘한다고 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는 뭐 외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초중고 개념 1000개, 1500개만 알아도 수학을 잘한다고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이구 잘한다 칭찬을 해 줄만해요. 수학을 잘한다고 해야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죠. 왜? 문제를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죠. 자, 지금 볼게요. 수학 문제. 수학 문제는 자, 분석해 볼게요. 아까 이제 문제 분류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개념 문제는 바로 개념 한 개로 이루어진 문제예요. 우리가 개념을 배우고 대표 예제를 배우죠. 그럼 개념 한 개를 알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개념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유형 문제가 있어요. 유형 문제는 개념 두 개 정도 섞인 문제가 바로 유형 문제인데
뭐 예를 제가 뭐 설명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유형 문제는 개념을 두 개를 혼합한 그런 문제들이 유형 문제가 되고요. 자, 세 번째 심화 문제는 개념 3개 이상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는 여러 개의 개념을 이제 여러 개의 개념을 묻는 문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누가 대답해 볼까요? 이쁜 우리 학생 있으신가요? 자, 첫 번째 개념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완벽히 머릿속에 정리해서 분류해야 되겠죠. 단원별로 분류하고 그 단원에 들어있는 개념을 머릿속에 정교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개념 공부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개념 분석. 자, 개념 분석은 제가 생략할게요. 제 1탄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개념 분석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이제 봅니다. 문제 해결력 기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봅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겠죠. 첫 번째, 뭐, 모르겠어요. 두 번째, 조금 끄적여요.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어느 정도 풀어요. 어느 정도. 근데 반쯤 포기하고 말죠. 그리고 네 번째, 끝까지 풀었지만 답은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완벽히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다양한 아이들의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를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문제와 자기 자신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다 이제 제가 정리해서 생략하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 아이들이 "못 풀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진짜 못 풀어요. 근데 '나는 풀 수 있다.' 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풀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정말 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 문제에 집중력과 그리고 그 문제의 통찰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과학적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자, 아이들한테 항상 설명하는 것이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든 쉬운 문제든 뭐 유형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나는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신념 체계 요소예요. 자, 그러면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전 의식. 도전 의식. '난 이 문제를 풀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아이들이 보면 이제 적는 훈련이 별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적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에 적으면서 어 몰라도 적어야 돼요. 이게 인내가 끊기거든요. '아 나 못 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적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아예 별표고 어려운 문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 문제가 우리가 보통 하, 중, 상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난이도별로 적혀 있는 그런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이다, 뭐 1등 문제다, 심한 문제다 하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못 풀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못 풀어요. 그러면 거의 풀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자신감 정말 중요해요. 자신감. 두 번째, 도전 의식. 세 번째, 인내와 끈기. 적고 보자. 일단 뭐라도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적고 보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자신감 얘기했고요. 자,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신을 보면 스스로 자자에 믿으시는데 뭐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 자신을 믿는 거는 예. 그렇죠.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서브 노트 제가 적습니다. 이제 서브 노트 요약해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남겨 주셔서. 자신, 스스로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이유예요. 아이들이 오늘도 물어봤어요.
근해 공식 외워서 어디 쓰냐고. 어디 쓰냐고. 제가 물어봤죠. "너 밥 먹고 똥 싸지?" "예." "밥 왜 먹어?" 아이도 웃더라고요. 예예예. 예 아니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은 음 스스로 이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믿고 수학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뭐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시험을 위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자신감, 인내, 도전 의식 그런 거를 기르는 목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신감을 먼저 갖고요. 자 문제를 못 풀어도 개념을 몰라도 자신감은 키울 수 있어요.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어린 수학자의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수학에 수많은 개념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스스로 개념을 만들어 보자.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념을 공부하지 마라 말은 아니에요. 개념을 모른다고 두려움을 갖지 마란 얘기입니다. 예. 숫자는 알고 있지 않은가? 사칙 연산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숫자는 알고 있고 사칙연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 풀 수 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 아시겠죠? 자, 그런 자신감을 이제 가지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 이건 넘길게요. 자, 그리고 끈기. 끈기 제가 방금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자신감 플러스 끈기와 인내예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뭐라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시대 기출 문제나 창의력 문제, 사고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어 써요. 쓰고 뭔가 복잡해도 써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답이 분수가 나왔어요. '어 틀릴 것 같다.' 아닌가 아니에요. 분수가 답이 될 수 있죠. 답은 분수였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감을 먼저 갖고 그것을 자기만의 풀이 과정을 한번 써 보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훈련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써야 돼요, 뭐든지. 수학은 눈으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답을 안 보고 해설지를 안 보고 써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똑같은 답만 풀이 과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써야 됩니다. 수학은 풀이 과정을 어떻든 간에 써야 돼요. 됐죠? 그게 바로 끈기와 인내를 기르는 목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부지런히 써 봐야 된다. 자, 쓰는 과정에서 문제의 실마리, 즉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부지런히 쓰는 것은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끈기를 기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끈기와 자신감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자, 수학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맞죠? 우리는 지금 문제 해결력 코칭이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신감, 끈기를 이제 얘기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예시 문제는 요거는 자, 한번 볼까요? 이걸. 자, 처음 봤을 때 이게 초등학교 문제거든요. 어, 초등학교 문제예요. 어머님들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m 팩토리얼 정의가 다 돼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지만. 그리고 가우스 X 이것도 정의가 다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문제라서.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개념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물론 정수라는 개념은 중1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포기할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새로운 기호 나오지?' 이게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경시대 문제. 정수는 그냥 이제 뭐 자연수, 영음의 정수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이지만 중1 기출 문제인가? 하여튼 중1 경시대 문제예요. 어려워 보이죠? 딱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처음 봤을 때 못 풀 것이라고 아예 손도 못 댄 친구. 두 번째, 한번 어
1부터 n까지 곱이 n 팩토리얼 가우스 기호가 이거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3,465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는 친구. 자, 세 번째는 자, 처음에 어렵다. 대부분 포기하고 개념을 모른다고 생각하죠. 사실 개념은 문제에서 모두 주어졌고요. 이 정의와 가우스 기호 그리고 두 가지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단지 사칙 연산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고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네요. 예. 자, 근데 이 문제를 초육 학생이 풀었어요. 답안을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고1 경시대 문제네요.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근데 이 문제를 푼 초육 학생의 답안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자, 이게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고1 문제를 초육 학생이 이렇게 풀었어요. 답은 맞았어요. 2018. 어, 이 푼 과정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 친구는 문제를 처음에 접근할 때 일단 적었어요. 적고 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초육이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고일 문제를. 근데 첫 번째 조건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학생은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답을 유추해냈어요. 결국 답을 유추해냈거든요. 자, 뭐 풀이 과정은 뭐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모른다는 생각에 문제를 안 푼 것이에요. 자,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예요, 이거.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예요.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내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개념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단지 뭐가 없다? 자신감과 도전,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없어서 안 푼 거예요. 못 푼 게 아니에요. 안 푼 겁니다. 아이들의 머리는 아이들의 사고 구조는 대부분 비슷해요. 물론 영재가 있겠죠. 영재는 뭐 저는 영재를 제외한 일반적인 평범 학생들을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강의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봤을 때 개념을 모른다고 난 못 풀 것이다. 개념 모르면 완전히 못 풀거든요, 사실.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근데 개념을 몰라도 지금 이 개념이 주어졌고 도전을 안 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도전 안 한 거는 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초중고 수학 교육 과정 다시 제가 아이들 또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초1부터 초6까지 이제 과정이 있죠. 초6까지. 자, 그다음에 초1에서 초6, 초1에서 초6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1에서 그다음에 중3 과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고1 상하 있고요. 그다음 수원 배우고요. 수투 배우고요. 그다음 선택 과목 미적분 그리고 확통,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다음에 기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수학 체계를 배우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이죠? 수능에서는 이제 수원 그리고 수투 그리고 미적분 뭐 또는 확통 이렇게 많이 선택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택일 선택하고 기하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초중고 수학 교육 과정이 이렇게 되고요.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수원 그리고 수투 뭐 미적분 확통 물론 고등수학 전체예요. 전체가 고등수학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초등수학 잘한 것보다 점점 고등수학을 잘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2022년 수능 수학 개편 사항을 보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이고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고 문제의 수는 뭐 22문항, 선택은 8문항, 이렇게 30문항 이렇게 되고요. 뭐 비교하면 2점짜리가 총 3개, 3점 14개, 4점짜리가 13개 있어요. 그래서 2점짜리는 바로 이게 개념 문제예요. 개념 문제. 3점짜리는 심화 문제예요. 여기서. 그리고 4점짜리는 제가 뭐 킬러 문제라고 할게요. 물론 킬러 문제 정의가 다르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수능 수학에서 출제를 한답니다. 결국 문제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자, 영역별 제가 지난 시간에 분류를 했었죠. 수와 연산, 그리고 함수, 문자식, 그리고 기하, 그리고 통계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하는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수와 연산 관련된 문제, 그리고 문자식, 그리고 기하, 그리고 통계, 함수 이렇게 이제 문제 영역별로 이제 출제를 하고요. 자, 뭐 개념부터 활용법은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바로 본론부터 이제 들어가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력 코칭. 문제 해결 이제 필기를 할 겁니다. 제가 필기 문제 해결 코칭.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신념 체계예요. 신념 체계. 필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녹화본 올릴 테니까 다시 보셔도 되고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문제를 봤을 때 자신감. 난 풀 수 있다. 나는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먼저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다? 도전의식. 이 문제 풀어야 되겠다. 도전의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라도 적자. 인내와 끈기예요. 뭐라도 적자. 이게 과제 집착력과 비슷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훈련을 먼저 첫 번째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제가 아까 정의를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누냐면 정형 문제와 그리고 비정형 문제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정형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정형 문제는 연산 문제가 있죠. 연산은 기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개념 문제가 있어요. 개념을 이용한 기본 예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유형 문제집 있죠. 쌤같이. 그래서 유형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유형 문제, 정형 문제는 연산 문제, 개념 문제, 유형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비정형 문제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심화 문제, 심화 문제, 그리고 사고력 문제, 사고력 문제.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킬러 문제 이런 문제들이 비정형 문제고 사고력 문제는 창의력 문제와 이제 같은 문제가 되겠죠.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 자, 이제 보세요. 문제 해결력 코칭 첫 번째 정형 문제는 어떻게 이제 공부하냐면요. 연산 문제는 기본 연산을 많이 훈련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수 없이 연산 훈련을 하면 연산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요. 개념 문제는 자, 첫 번째 이제 개념을 정확히 이제 분석하고 머릿속에 정교화시키면 개념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형 문제는 자, 유형 문제는 시중에 유형 문제를 뻔하잖아요. 어떤 문제 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유형 문제인데 이런 유형 문제는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 이제 푼 사람은 수학자예요. 수학자. 이 답지를 안 보고 대표 문제를 안 보고 이 유형 문제를 풀면 수학자예요. 근데 수학자가 되기 위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죠. 수학 성적을. 그럼 수학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되죠. 그러면 정형 문제 공부하는 방법은 노력이에요. 노력. 연산 문제, 노력. 개념 문제, 개념을 정확히 공부하면 되고요. 유형 문제는 유형 문제 대표 유형을 풀어보면
알고리즘이 똑같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비정형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들어가는데요. 비정형 문제가 심한 문제가 있고요. 사고력 문제, 창의력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있죠. 어, 이런 문제를 이제 접근할 때, 문제 푸는 이제 스킬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스킬이냐면, 개념 이해와 개념과 플러스 아이디어.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자, 그거는 제가 적지 않을게요.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 전략이에요. 정형 문제는 8대2 비율이에요. 즉, 개념이 8, 그리고 아이디어가 2 정도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정형 문제는. 그런데 비정형 문제는 개념과 아이디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개념 플러스 아이디어 비율이 2대 8이에요. 우리가 2대 8대2 법칙 있죠. 파레토 법칙인가요? 이것도 수학에서 마찬가지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비정형 문제 기준으로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사고력 문제를 아이들에게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념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 문제 해결 전략을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게 아니라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 얘기죠. 심화 문제, 그리고 사고력 문제, 킬러 문제들을 나중에 고등 수학에서 잘 풀려면 초등이든 중등이든 뭐 고1이든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할까요? 문제를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영역별로 혼합되어 있어요. 영역별로 혼합. 자, 아까 제가 영역별로 수와 연산, 그리고 함수, 기하, 통계, 문자식, 영역 5가지 영역이 있었죠. 그러면 두 가지가 혼합된 또는 세 가지가 혼합된 그런 문제가 비정형 문제예요.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냐면 단원별 통합이에요. 이 단원과 저 단원 통합.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죠. 심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고력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 제가 개념과 아이디어를 설명했는데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요리를 예를 들면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와 그리고 첨가제가 필요하죠. 여기서 개념은 재료입니다. 재료. 그리고 아이디어, 문제 해결 전략은 첨가제예요. 그러면 어떤 요리를 어머니께서 하셨어요. 그럼 아이들이 얘야, 이 요리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뭐니? 그리고 이 요리에 들어간 첨가제가 뭐니? 이렇게 한다면 뭐가 맞추기 힘들까요? 재료는 맞추기 쉽죠. 예를 들어서 파, 양파, 마늘, 당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쉬워요. 하지만 어려운 거는 뭘까요? 첨가제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물엿이 들어가 있는지, 뭐 제가 요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뭐 미원이 들어가 있는지, 뭐 MSG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첨가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 전략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아이들이 처음부터 요리를 예를 들면 요리를 했을 때 재료와 첨가제를 발견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자 볼게요. 안 내려가지. 새로운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코칭 이제 방법인데요. 이제 코칭 방법인데 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게 방금 개념과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개념은 개념 공부 빠르게 진행하셔야 돼요. 개념 선행을 초중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요리를 할 때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맛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닌가? 너무 많으면 맛이 없나요? 하여튼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재료의 종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료의 종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다 적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해결 전략. 직관적 사고. 이건 좀 약간 추상적인 내용인데, 음, 직관적 사고는 아이들이 그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통찰, 촉, 센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직관적 사고. 이게 첫 번째 문제 해결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예상과 확인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이 뭐냐면 문제의 답을 미리 예상해 보고 이제 그 답이 문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는 전략이거든요. 각각의 예를 들면 10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는 안 들게요. 참조로. 네, 얘는 안 들고. 그러니까 예상과 확인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만 예를 들게요. 예상과 확인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머님도 한번 보세요. 여기 17이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24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 자, 다음 삼각형에서 꼭지점에는 어떤 자연수들이 숨어 있어요. 어떤 자연수들이 꼭지점에 숨어 있어요. 여기에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각 변 이외에 그 변의 꼭지점에 있는 수들의 합이 적혀 있거든요. 자, 이거와 이거 합쳐서 17, 그리고 15, 24.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꼭지점에 숨어 있는 수를 구하여라. 이 세 개를 찾아야 돼요. 이 방법이 어, 예상과 확인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정석대로 풀이하면 뭐 x, y, z 두고 이런 정석 풀이로 있지만 문제 해결 전략을 통해서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풀까요? 예상과 확인이라는 전략이에요. 이건 어떤 전략이냐면 그냥 x 일단 뭐 귀호는 돼야 되겠죠? 요 x, y, z라 두면 x 10이라고 해요. 그러면 y는 z는 얼마일까요? z는 7이 되죠. 그리고 y는 얼마일까요? 자, x가 10이니까 14가 되죠. 그러면 z와 y 합이 21이 되니까 이 예상이 옳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x가 10보다 크니까 z와 y 합이 15보다 커졌어요. 그래서 x가 더 커야 되겠죠. y가 작아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13이라고 하면 y는 11이 되고요. 자, 그리고 z는 자,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러면 정답이 나온 거거든요.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예상과 확인이라는 전략이에요. 자, 이런 전략이 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표 만들기예요. 표 만들기는 뭐 우리가 많이 이제 문제 할 때 하잖아요. 이것도 모든 게 전략이에요. 아이들에게 항상 전략을 이런 전략이 있다 이거를 메모해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아이들에게 코칭을 해 주셔야 돼요. 표를 만들어 봐라. 뭐 이거는 생략할게요. 표 만들기는 뭐 말 그대로 표 만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뭐 있냐면 대표적으로 그림 그리기 있죠. 그림을 그려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이런 전략이 있고요. 자, 또 무슨 전략이 있냐면 도형에서 아주 중요하죠. 보조선 긋기. 선을 한번 연결해 볼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우리가 문자식에서 대표적으로 수화 연산에서 식 세우기. 그러니까 식을 안 세우는 친구들이 많죠. 뭐라도 이런 전략을 하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식 세우기. 적어라. 뭐든 적어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규칙성 찾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성 찾기도 전략입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 얘는 이제 안 들게요. 그 규칙을 보고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풀기도 있어요. 전략이.
거꾸로 풀기. 자, 거꾸로 풀기. 정확한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개인톡 보내주시면 이 각각에 맞는 구체적인 예와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거꾸로 풀기는 문제 구성을 이제 뭐 가정, 결론 이렇게 나눌 때 그러니까 결론에서 출발해서 가정으로 사고를 진행시키는 것인데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 결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생각해서 이제 푸는 방법이 거꾸로 풀기고, 그다음 단순화하기. 단순화하기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자, 뭐 말 그대로 단순화하기 이제 문제죠. 변수가 많거나 문제 상황이 이제 복잡할 때, 그때 단순화하기 적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특수화하기. 특수화하기는 자, 뭐 이런 예제가 있어요. 어떤 예제가 있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삐뚤어진 대각선에 삐뚤어진 또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이때 특수하기 기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돌리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아, 그럼 겹친 부분이 이 넓이가 같구나 해서 넓이가 얼마인가요? 25가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특수하기 전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간접 증명법은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좀 스킵을 하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전략이. 그 다음에 기납 추론도 있어요. 기납 추론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드는 거죠. 기납 추론은 1일 때, 뭐 2일 때, 3일 때, 4일 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n일 때 뭐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추. 유추가 있어요. 뭐 사각형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뭐 오각형에서도 성립한다. 뭐 이래서 정삼각형에서 이 무게 중심이 정사면체에서 무게 중심이 있을까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아이들이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지울게요. 지금 보면 개념 선행은 일반 문제집을 선택해서 심화,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보고 문제 해결 전략은 거의 답지를 따르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개념 선행과 문제집, 심화 문제집을 많은 문제집을 심화 문제를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10문제 심화 문제 푸는 것보다 한 문제 좋은 사고로 문제 푸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개념을 생각해 보게 되고 둘째로 문제 해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많죠. 되게 직관적 사고부터 시작해서 유추까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하 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념 선행을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러한 재료와 첨가제를 활용하면 아주 맛있는 문제도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선행을 빨리 하고요. 매일 사고로 문제 5문제 정도를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사고로 문제는 어느 정도 주면 적당하냐? 매일 사고로 문제 5문제. 자, 예를 들어서 뭐 성대 기출 문제 뭐 이런 거 좋은 문제 되게 많아요. 뭐 또는 3%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풀게 하지 말고 하루에 5문제씩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 해결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매일 꾸준히. 그게 사고력 훈련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못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못 풀었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발문을 하는 거예요. 발문을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이제 코칭에 이제 어머니께서 코칭을 하셔야 될 게 발문법이에요. 문제를 못 풀었을 때, 너 이거도 못 풀어? 야,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욕을 안 하는데 오늘 좀 욕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불금이라서 제가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아예 손도 못 댔어요. 그럼 그 학생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어, 미지의 것은 무엇인가? 즉,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조건이죠. 그걸 적어봐라. 일단 주어진 거 적어봐라. A는 뭐 1, 2, 3, 4, 5. 그리고 자료를 적어봐라. 그리고 조건은 뭔지 적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잠시만요. 지금 들리시나요? 확인 좀 할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끊긴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어, 그러한 조건을 적어 보게 하고, 두 번째는 그 도형이 있으면 기호를 붙여라. 만약에 길이 같다 하면 길이가 같음을 표시를 해라, 도형에.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아라.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세요. 아이가 만약에 처음에 문제를 모를 때.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른다고 하면 이제 전에 이와 같은 유형 문제를 본 적이 있지 않니? 야, 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해보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개념에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이 개념에 관련된 단어가 그 단어에 들어있는 개념을 머릿속에 쭉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개념 선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아요. 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념이나 사실, 정리, 공식, 성질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영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원점에서 10에 가까운 자연수, 한 자리의 자연수 뭐가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중1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점에서 10에 가까운 한 자리 자연수 뭐가 있을까요? 채팅창에 남기셔도 돼요. 원점에서 10에 가까운 한 자리 자연수. 지금 다 나가셨나요? 잠깐만 이제 확인 좀 해볼게요. 다 나가신 것 같아가지고. 어, 14분 계시네요, 지금. 예. 여기 계시네요, 14분. 예. 원점에서 1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자, 자연수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9, 그 다음에 8, 7, 6,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원점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란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 대신에 뭘로 바꾸면 쉽게 되냐면 0에서 10에 0보다 해야 되겠죠. 0보다 원점보다 10에 가까운 한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제가 어, 다른 쉬운 단어로 바꾸는 얘기죠. 그 문제를 봤을 때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자, 그다음에 유사한 문제 했고요. 그다음에 개념까지 했고, 그다음에 전략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전략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전략을 한 번씩 어머니께서 표를 그리거나
그림 그려보아라.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아라. 식을 한번 세워볼래? 규칙성, 거꾸로 풀기, 뭐 이런 것들. 자,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 뭐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발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발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뭐 조건은 뭐냐? 이거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니? 뭐 그렸고 그리고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를 보고 생각나는 개념이 뭐지? 그리고 공식이 뭐지? 그러면 문제에 더 접근할 확률이 풀 확률이 더 높아져요. 자, 그렇게 발문을 이제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건데 이제 식을 세우는 거죠. 또는 풀이 과정을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쓰고 이제 확인을 점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점검을 하는데 반드시 검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다시 또 풀고 그런 훈련이 이제 되거든요. 자, 발문하는 방법을 이제 했고요.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하고 그리고 노트 필기 반드시 그 필기하는 훈련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 또 제가 말씀드린 너무 많은 사고력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주지 말고 좋은 문제 하루에 5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고등학생은 시험에 이제 다가와서는 그럴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일찍 시작한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개념 선행을 자 개념도 정교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도 아이들이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개념은 그 현행 단계에서 배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문제 해결 전략이 오로지 답지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사고력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고력 확장이 되려면 이런 문제 해결 전략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것도 적용해 보고 이것도 적용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해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고력 문제가 윗단계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문제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풀어봐라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고등학교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고력 문제인데 어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으냐, 개념을 하나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 하나 알고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개념과 그리고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이 다양하게 있는 창의성 있는 문제, 특히 고등수학이에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좋으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초중고 동안 풀 수 있는 문제가 만 문제라면 정확히 만 문제만 푼다면 초등학교 때 5천 문제, 중학교 3천 문제, 고등학교 2천 문제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근데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2천 문제, 중학교 때 3천 문제, 고등학교 때 5천 문제를 풀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그 수학 실력과 사고력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이거예요. 사고력과 vs 교과선에 일시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사고력과 플러스 개념 선행이에요. 개념을 먼저 많이 습득하시고요. 초중고. 그리고 사고력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전략 있죠. 아이디어, 문제 해결 전략 이런 것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지를 안 보고 시간을 주고 풀 수 있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이디어 문제 해결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개념 선행은 초중고까지 개념 선행이에요. 개념 선행은 개념을 알고 아까 대표 예제만 알면 충분히 1년 안에 고등 수학을 끝낼 수 있어요. 뭐 초1이든 초2든 초1이
아까 그 단톡방에 그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초1에게 음수 개념을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사실 중1한테도 음수 개념을 지도하기 힘들어요. 그는 학년이 어려서 지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음수 자체가 중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뭐 중학교 때는 더 쉽게 알 수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초1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미분을 고등학생만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먼저 개념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많이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신념 체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내가 누구는 위의 단계 푸는데 나는 아직 이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못 풀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선행을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아이들이 '아 나는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한번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적어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적어 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감을 먼저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 빠른 개념 선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사고력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사실 빠른 선행은 사고력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첫 번째 연산 실수, 두 번째 개념 몰라서, 세 번째 문제 해결 전략, 아이디어 몰라서, 그리고 네 번째 자신감 부족, 그리고 끈기 부족.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1시간 지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는 결론은 이거예요. 첫 번째 개념 선행을 빨리 시켜라. 초등이든 중등이든 개념 선행을 빨리 시켜라. 개념 선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표 예제 한 문제만 풀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고력 문제 많이 주지 말고 하루에 5문제씩 주면서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 해결 전략 적어서 있죠. 제가 오늘 제시한 그런 전략들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푼다면 아이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더 선행을 하면서 이제 심화 문제까지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성적도 중요하니까 시험 치는 전략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험 치는 전략은 보통 아이들이 실력이 있더라도 시험 못 치는 이유는 전략이 없어서죠. 왜 그럴까요? 문제의 난이도가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1 번부터 20 번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1번 풀고 2번 풀고 3 번 새로운 문제네. 이거 풀다가 한 7분 걸리니까 뒤에서 막혀 가지고 시간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뒤에 망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전략도 처음에는 내가 아는 내가 풀 수 있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바로 풀어 버리고 그게 바로 50% 정도 풀 수 있다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 이건 새로운 유형이다.' 하면 그다음 두 번째 돌아와서 풀고 마지막 심한 문제다 이런 거는 세 번째 돌아와서 풀고 이런 시험 치는 전략도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 주일에 한 번씩 뭐 또는 매일 10문제씩 시간을 재 놓고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코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1시간 됐네요 벌써. 제가 뭐 빠진 내용 없이 오늘 뭐 한 것 같은데 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듣고 싶은 분은 어 제가 바로 카페에 올려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뭐 여기까지예요. 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개념 선행은
중학생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초등은 그냥 개념서 한 권, 개념 뭐죠?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중학생도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를 선택하고요. 고등학교 개념서는 저에게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과서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가 알짜로 잘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중학교는 워낙 그 좋은 문제집이 많기 좋은 개념서가 많기 때문에 초중은 시중 출판사를 이용하고요. 고등학교 일찍 선행을 하고 싶다.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교과서로 하세요. 교과서가 좋습니다. 알짜배기가 있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에 할 수가 있어요. 오답노트도 문제 자 문제는 안 적게 하고 뭐를 적냐면 그 문제의 조건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조건들 그다음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적으면 돼요. 문제 다 적게 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은 그 세상이 아니에요. 자, 수학의 미래 초사 라이트 센 다음에 어떤 책의 진도 나가면 되나요? 이제 라이트 센이죠. 어, 어, 선행을 하실 거죠? 선행을 하시려면 바로 초5 가정과 초5 개념서와 연산서 하나 선택하세요. 네. 잠깐만요.